안녕하세요. MC 까나리입니다. 올해 2022년 마지막 온라인 고민상담소 따봉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한 해 동안 저희 방송 잘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네 번째이자 2022년 마지막 온라인 고민상담소인데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아쉽고 서운하기도 한데 2022년도에 진행됐던 그동안에 있었던 온라인 고민상담소가 우리 청소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한켠의 어떤 간지럼들을 열심히 긁어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러면 10월달 온라인 고민상담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은평구에 있는 우리 대표 청소년들 같이 모셔서 오른쪽 보이시죠? 오른쪽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 같이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정경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김세영이라고 합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두 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우리 강사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남영이라고 하고요. 현재 지금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16년부터 커리어넷에서 온라인 진로 상담을 계속 위원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로 관련해서 촬영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미력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겸손하게 또 선생님 하셨는데 커리어넷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진로상담의 최고봉인 커리어넷 진로상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담위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예, 자, 오늘 왜 그동안에 저희가 청소년이나 다른 게스트를 한 명씩만 모셨는데 오늘은 왜 두 명이나 모셨을까요? 우리 지금 최남영 선생님이 소개한 부분에서 약간의 힌트가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바로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인데 이제 10월부터 수시 쓰고 이제 정시 준비하고 수능 준비하고 여러 복잡한 일들이 스케줄이 이제 빡빡하게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 주제가 바로 진로입니다. 그 중에서도 진로 스트레스. 진로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경훈 친구와 혜영 친구, 혜영 친구 눈빛이 너무 예뻐요. 잘 보인다. 혹시 진로 스트레스 관련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진로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계속해서 진로를 고르는 것을 계속 고르라고 하고 그리고 또 계속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작성에 있어서 진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이제 진로를 무엇을 적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중학교 때부터 진로를 고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14살, 16살 정도의 아이한테 얼마나 경험을 했다고 선택해, 결정해라고 하는 거는 살짝 좀 시기상조, 좀 이른 감이 있긴 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어떤 상황으로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자, 혹시 우리 태영이는 있을까요? 저는 딱히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요?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꿈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다양한 직업들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말을 좋게 하면 다양한 직업에 관심이 있었던 거지만 사실은 좀 팔랑귀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 직업 좋던데? 그러면 그럼 그거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양한 직업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직업을 골라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은 있었지만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한 청소년의 표본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는 열정도 있고 에너지도 맞아요. 있다라는 거잖아요. 되게 좋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뒤에 보시면 다 뒤에 한번 보실까요? 그 뒤 말고 저기 뒤에 뒤에 칠판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로와 관련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서 접수를 받은 내용을 저렇게 이제 판에다가 옮겨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저희가 그 색깔별로 예쁘게 좀 세팅을 좀 해놨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에 드는 거를 뽑아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오늘 진로 상담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진로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한번 뽑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우리 경훈 친구가 뒤에 가서 보면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쓱 한번 보시고 뽑아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뽑은 내용을 경훈 친구가 한번 힘찬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진로에 관심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진로에 관심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어떤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사실 이렇게 질문을 준 친구들처럼 그 뭔가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선생님, 진로를 찾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무엇을 조금 해볼 수 있을까, 이 시기에? 답변 부탁드릴게요. 방금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상담할 때 제일 많이 접수되는 질문의 종류예요. 대부분 청소년들 거의 한 70% 정도가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치. 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당장 뭐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 근데 비슷한 질문이 너무 많으니까 거의 이제 그 답을 이렇게 거의 정해놓고 거의 구조화시켜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게 그 자기 탐색이에요. 보통 이제 진로와 관련해서 자기 탐색을 하면은 전 한 2가지 정도를 추천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는 이제 그 온라인 커리어넷이라든지 워크넷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 무료로 다 그 진로 심리 검사를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직접 검사를 해보면 결과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검사라는 게 그 자기 보고식 검사예요. 네, 그러니까 네. 정답이 있는 검사가 아니고 그렇죠. 자기가 그 좋아 보이는 거,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은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나의 어떤 진로의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추천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소개해주는 그런 이제 검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할 때는 너무 고민하지 말고 자기가 그냥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체크 바로바로 하면은 거의 뭐 자기한테 맞는 진로나 이런 것들 방향성 같은 거 좀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이 검사를 하고 나면은 대부분 난 이걸로 가야 되는구나. 근데 난 이 관심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자기가 그 옛날 과거나 이런 거 좀 탐색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제 이런 점수로 매겨서 나오는 검사인 거고,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기 경험을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경험했던 거, 옛날에 뭐 내가 즐겁게 했던 놀이들 아니면은 뭐 부모님한테 이런 거 칭찬받았던 거, 또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성취를 봤던 거, 그리고 옛날부터 내가 좋아했던 뭐 놀이라든지 게임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을 쭉 생각해 보면요, 아, 내가 어떤 거를 좋아했구나, 또 내가 어떤 위인들을 존경했구나, 이런 것들을 쭉쭉 보다 보면은 그런 걸 딱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메모장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렇죠. 핸드폰에다 이렇게 다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게 해보면은 아, 내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네 옛날부터,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 또 선생님, 아니 선배라든지 아니면 친척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내가 뭘 할 때 좀 좋아 보이는지, 내가 뭘 잘하는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물어보면은 너는 이런 거 할 때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면 그쪽에 내 흥미 분야. 그리고 넌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은데 하면은 이게 적성이 관련된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흥미는 내가 좋아하는 거, 즐겨 하는 걸 보통 흥미라고 하고요. 적성은 내가 잘하거나 앞으로 좀 재능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적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렇군요. 과거를 탐색을 해서 나에 대한 흥미 적성을 다른 사람이나 어떤 뭐 검사나 이런 도구를 통해 가지고 나에 대해서 탐색을 하면은 이게 조금 앞으로 내 진로를 설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이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하고 그리고 그쵸, 그쵸. 주변 사람들과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된 사실과 중복되는 부분이 사실 진짜 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먼저 진로를 탐색해보고 직업을 탐색해보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한 가지 더 있었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할 때 불법이 아니라면 뭐든지 불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불법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 때 특히나 이제 지금은 이제 오는 친구들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거 해당 사항 조금 없을 수 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시기까지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까 우리 친구가 이거 하면 얘기하면 이거 좋은가? 이거 하면 좀 좋은가?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이거가 해봤더니 생각한 것만큼 아니네? 아니면 뭐 이것도 해봤더니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더 해볼까? 이런 식으로 더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으로서 아니면 이제 청소년으로서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못하는 것들은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거나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청소년 센터라든지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데 활동 같은 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문화센터 같은 데서 활동해본다든지 그리고 새로운 뭐 경험 같은 거,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친구들이랑 뭐 문화활동하는 거, 영화 보고 뭐 그런 것들. 근데 요즘에 대부분 친구들이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하고 게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재밌으니까. 그쵸. 사실 게임은 재밌고 유튜브도 재밌으니까 이거 보고 나면은 몇 시간이 금방 가는데 근데 그것만 하면은 다른 거 내가 할 기회가 시간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하되 이거는 길게 너무 많이 하진 말고 이거 말고 다른 것들 친구들이랑 뭐 운동을 해도 괜찮고 같이 어디 여행을 가본다든지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고 경험 속에서 방문하는 곳곳마다 그 진로와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요소들을 찾아보면 좋아요. 예를 들면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여기 인테리어가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직업 탐색식으로 여러 군데 가보는 것도 좋죠. 네. 그래서 공부 외에도 활동할 게 정말 많지만 근데 공부를 또 이제 이것만 하다가 공부를 또 등한시하면은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직업이든지 어쨌든 공부가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또 준비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아니면 학교 방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가 공부하는 것들을 꾸준히 하셔야지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뭐든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불법이 아니라면 이것저것 탐색도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자기의 역량도 발견을 하게 되고 사실 결정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청소년 시기에 나 이걸 막 하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 이에 따른 어떤 탐색 단계를 많이 둬서 좀 많이 알아본다고 하면은 적절한 나의 길들을 좀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런 좋은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관심을 가졌다거나 뭐 잘한다라고 뭐 생각이 들었다거나 뭐 좋아한다고 판단이 했다거나 뭐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중학교 때 강의를 들은 게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좀 확 끌었는데요. 강의? 무슨 강의? 이게 그 프라닭의 프라닭. 이제 창업주 분이 이제 혁신적인 생각 그리고 사업가의 정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걸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강의를 듣고 나도 이제 사업가가 돼서 이 세상에 한번 혁신적인 생각을 내놓고 싶다 이런 목표를 이제 가졌었거든요. 그치.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들은 이후로 이제 약간 사업가 아이템을 제안하는 곳이나 아니면은 뭔가 사업 계획서를 쓰거나 이런 이제 대회에 계속 꾸준히 참여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에 남는 네. 제안서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제가 이제 막 이제 수력 발전소 약간 이런 에너지 발전소에 관련된 걸 이제 막 배웠을 때 그걸 보고 제가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원자를 뭐 잘 쪼개면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래갖고 막 이렇게 냈었는데 그때 참가상은 받았습니다. 원자 쪽에 이런 건 기존에 있던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그거 몰랐었어요. 자, 혹시 세영 친구는 있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선교사셔서 선교사셨구나. 해외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도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꿈이 많이 바뀐 건 사실이지만 되게 좋아하는 분야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가고 이제 애들이랑 활동도 하고 유아부, 유년부 봉사도 하고 그리고 고아원도 가보고 되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이 가는 분야가 아이들과 교육에 관한 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크고 작은 경험들이 내가 장기적인 시선으로 확대를 시키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생각조차도 못 하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우리 세연 학생이 두 번째 한번 우리 포스트잇 한번 해서 보고 하나 좀 뽑아주시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로봇을 가지고 노는 거나 조립하는 게 재밌어서 로봇 공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흥미가 조금 떨어져서 이쪽으로 계속 밀고 가야 되나 고민이 돼요. 다른 진로는 생각을 안 해봐서 막막하기도 하고 이게 단지 미련일까요? 지금 질문한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장기적으로 계속 뭔가 이 로봇 공학자에 대해서 꿈을 쭉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조금 이게 맞나? 이게 가는 게 맞는 건가? 라고 좀 흥미나 이런 것도 좀 잃은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꿈을 결정을 했지만 갈지 말아 할지 고민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네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이 로봇 공학자에 대해서 갑자기 최근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진 이유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게 로봇 장난감 조립하고 그쵸. 이렇게 저도 어릴 때 로봇 장난감 하면서 나중에 그 로봇을 조종하는 그런 꿈을 가졌었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발전이 안 된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조립을 잘 하고 재밌게 하다가 근데 이제 난 로봇 공학자가 돼야 되겠다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공학자 하면은 사실 이게 공부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 물리, 공학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학교에서 당연히 수학이나 이런 성적 좀 높아야 되고 과학이나 이런 거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조립할 땐 재밌었는데 이런 공부를 해보니까 나한테는 수학이 안 맞는가 아니면 나한테는 물리랑 과학이랑 맞지 않는 사람인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점점 그거에서 흥미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공학자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내가 이런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노력해봐서 공부를 유지해보는 거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공학자는 사실 평생 거의 공부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좀 힘들더라도 꾸준히 오래 공부하다 보면요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것도 어느 정도 실력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지금 내가 수학이 너무 어려운데 해가지고 나는 이제 공학자 아니야 다른 거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조금 버티면서 공부를 해보는 거 요런 게 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생각했던 로봇 공학과 이런 어릴 때 제가 조립했던 이런 것이 맞지 않는 건가? 이런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계를 조립하고 이런 것들은 공학자하고 연관은 있지만 사실 공학자는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보면 생산직에 가까워요. 그쵸. 제가 예전에도 그런 생산 라인에 일을 해봤었는데 어떤 자동차를 조립하는 그러니까 하는 게 어떤 그 부품들을 가져와서 조립하고 용접하고 놓고 완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거가 이제 보통 생산직에서 하는 일인데요. 요게 오히려 더 맞는 직업이죠. 그래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공학적인 지시나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주어진 환경에서 맡겨진 업무를 잘 수행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잘 맞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그런 생각하고 뭔가 창작하고 또 그리고 뭔가 계산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쪽이 아니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조립하는 건 여전히 좋은데 근데 로봇공학자 하니까 뭐 수학해야 된다고 하지 뭐 해야 된다고 하지 하니까 그래서 싫어진 거다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공학자가 아니라 다른 이런 생산직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일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부 때문에 그런 거라면 조금 더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공학자가 아니라 다른 그런 조립할 수 있는 이런 뭔가 만들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뭔가 이 삶을 정할 때 거기에 따른 어떤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 듣고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때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학자라는 공학자 얘기가 나서 하는 얘기인데 학자라는 사람이 단순히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류가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학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친구처럼 보통 어떤 친구들이 어릴 때는 이렇게 내가 이런 거 좋아해서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또 흥미가 떨어져서 다른 것도 찾고 그러다 보면 이 친구처럼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준비해왔는데 다른 거 하기엔 좀 아까운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너무 미련이 남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로봇을 좋아하니까 난 무조건 로봇 공학자 아니면 끝이야. 이렇게 가는 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네. 정말 나한테 맞는 게 그거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야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청소년 시절 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게 고민거리는 될 수 있지만 그게 너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친구들이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다 보면은 자기한테 맞는 걸 더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대신 이제 그런 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 아버지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걸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아이들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아이들을 뭔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구나 하면은 직업으로 뭐 교사도 있고 또 학원 강사도 있고 또 프로그램 강사 아니면 여기 수련관 같이 이렇게 일하는 그 청소년 지도사도 있고요. 그리고 상담사도 어떻게 보면 교육과 관련된 또 직업이니까 그렇게 다른 그런 뭔가 어떤 큰 방향성을 정하고 그걸 이루기 위한 하나의 직업들을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목표가 되기보다도 내가 어떤 걸 설정하고 있는 진로 그러니까 진로랑 직업은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좀 더 큰 개념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 내가 이런 분야를 좀 관심이 있구나 내가 이런 쪽을 삶을 살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을 찾아가면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얘기. 예.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은 뭐 청소년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체육교사가 꿈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 이제 체육 시간에 어떤 한 특정 중학교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배구를 다 잘하는 거예요. 봤더니 중학교 이제 교사 선생님이 그 아이들하고 배구를 하면서 내기도 하고 해서 아이들한테 뭔가 배구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커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 체육교사가 꿈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들이 나한테 좀 맞는 거구나라는 방향성을 좀 찾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같긴 하긴 한데 혹시 우리 두 친구들은 관심 있는 직업군이나 아니면 내가 생각해보고 이거 좀 해보고 싶은데 라고 꿈꿨던 어떤 그런 것들이 혹시 있어요? 우리 정원 학생부터. 네. 저는 예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사업가 약간 이런 게 꿈이었는데 프라다. 네. 이제 이번 올 한 해를 통해서 약간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약간 사회운동가? 약간 인권운동가? 약간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요. 이게 이번 한 해 동안 이제 여러 학교 밖 청소년 단체 그리고 또 기관에서 이제 청소년 대표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은평구에 있는 다른 이제 청소년 대표하고 회의를 할 일이 많았는데 이제 그때마다 항상 보면은 학교 안 청소년이 절대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이제 회의하고 결론을 내리는 쪽이 전부 학교 안 청소년을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언가를 얘기해도 학교 밖 청소년 관리해서 무언가를 얘기해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딴 얘기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딱 하나거든요. 자, 소수자들은 이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구나. 정책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그러면 난 그런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세상에는 많은 부류의 소수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수들이 자기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없다라는 환경을 파악을 해서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소수들 중에 한 영역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네. 프라닥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뭔가 의미를 많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접근으로 더 정신적 수준이 정서적 수준이 더 성장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태영이는 어때요? 전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교육 쪽이랑 아이들의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사에 되게 초점이 많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확실하거든요. 원하는 직업이. 그래서 저는 사립 영어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립? 네, 사립이어야 돼요. 왜 특별히 사립? 거기가 조금 더 대우가 좋다고 해서. 그렇죠. 네, 사립으로. 사실 그 직업을 선택을 하는데 물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립이 더 이제 대우가 좋으니까 이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좋습니다.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 고민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도 우리 경훈 친구가 포스트잇 하나 가져와서 질문을 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취미는 운동, 그리고 노래 감상, 그리고 노래 부르기인데 이 취미를 살려서 직업으로 갖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진로로 정하면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로를 결정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막상 이런 친구 많죠. 진로를 결정을 했는데 확신이 없는 거야. 이런 것처럼 막 성공 못할 것 같고 막 걱정도 있고 막 실패할 것 같고 막 불안하고 막 이런 친구들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남욱쌤, 네. 이 친구들 어떻게 한번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친구들이 어떤 꿈을 아니면 뭐 직업을 결정했을 때 내가 과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불안이 너무 크면 이거를 시도를 못 해요. 그쵸. 시도 안 되죠. 어느 정도 불안이 있는 건 괜찮은데 그 불안이 너무 크면은 이 시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너무 그런 거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뭔가 시작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뭔가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하겠다 하면은 거의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상담 글을 보니까 뭔가 노래 부르는 거, 뭐 예능, 예체능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또 적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남들은 하지 말라고 하거나 나는 하기 싫은데 남들은 막 자꾸 너 해라 잘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객관적인 평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뭔가 전문가한테 예를 들면 뭐 실용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연예인 관련된 뭐 이런 기관이란 이런 데 가서 직접 한번 전문가랑 상담을 해보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얘기해가지고 그런 기관에 직접 가가지고 자기 실력을 한번 보여준다든지 했을 때 봤을 때 거기 담당하시는 전문가들이 이 친구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분은 왜 그 TV 그런 오디션에 나오잖아요. 네, 그쵸.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좀 전문가한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사실 저는 도전을 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오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아무리 뭐 이렇게 작은 대회라도 이렇게 참가해봐가지고 실제로 내가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너 음치야 하지마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걸 내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건지 그 정도의 수준인 건지. 왜냐하면 직업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실력이 없으면 그 안에서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기가 그렇죠.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 정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도 회사 들어갈 때 다른 누군가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요. 서류에서도 받기도 하고 면접에서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연예인이라는 특정 영역은 실력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더군다나 대한민국 얼마나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연예인 할 수 있는 역량 가진 사람이 되게 많은 나라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연예인으로 국한했긴 했지만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 객관적인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 이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선생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우리 태영 학생이 한번 포스트잇 하나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직업은 있는데 가족들은 허락을 안 해줘요. 어떡하죠? 드디어 나올 게 나왔습니다. 사실 그 질문해준 우리 저 친구처럼 내가 정말 뭘 원하는데 가족들이 막 안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우리 두 친구도 그 직업과 관련해서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라고 이제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저는 부모님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권 이제 운동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이제 근데 부모님이 둘 다 되게 좋아하셨어요.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셨고 이제 사회적 약자를 그리고 소수자를 위해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항상 이제 돈이나 이제 딱 외적인 요소보다는 이런 의미를 찾아가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주셨던 게 기억나요. 와, 부모님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지도하시는 분들이라 멋있네요. 우리 세아학생. 저도 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한국이 저출산이고 아이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너가 원하는 꿈을 찾는 게 많이 힘들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너가 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너가 그 길이 정말 확실하냐 이런 식으로 확신을 갖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와, 아니 부모님이 그 대한민국의 어떤 이 출산 현황까지 얘기하면서 자녀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까지 어떤 컨설팅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 이야, 부럽습니다. 자, 우리 질문을 해주셨던 우리 친구처럼 뭔가 가족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 친구들이 어떤 좀 노력을 하고 어떻게 좀 이거를 좀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어떤 청소년들이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이 직업 갖고 싶어 했을 때 부모님이 반대하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쵸.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반대하는 경우는 딱 여러 가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힘들까봐.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 안정성이 필요하니까 그쵸, 안정적이지 않을까봐. 또 그리고 또 위험한 직업인 것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지 소방관 이런 직업은 부모님이 야 그거 안 하면 안 되냐. 왜냐면 그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그렇죠. 실제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한이 다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조금은 안타깝긴 한데 이거는 부모님이 딱 봤을 때 저는 뭐 하고 싶어 했는데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잘 봤을 때 이 능력이 너무 안 될 것 같을 그렇죠, 때 이제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반대. 왜냐면 상처받을까봐 그렇죠. 미리 이제 아니야 너한테 이게 더 잘 맞을 것 같아 하면서 설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은요 나이가 좀 있으시고 살 경험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거 좀 좋을 것 같다.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자기만의 어떤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못 미치는 거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자녀들이 뭔가 하고자 할 때 이제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부모님이 뭐랄까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 또 부모님이 원하는 건 내가 싫어하는 거.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자녀의 행복입니다. 그쵸.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유도 야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반대하는 거. 그쵸. 자녀가 내가 이거 하고 싶어야 하는 것도 내가 이거 할 때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또 부모님께 잘 말씀드리는 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뭔가 좀 우리 좀 신중하자, 조금 신중하자 라는 어떤 이런 접근이신 거 맞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부모님이 엄마 그럼 내가 왜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죠. 부모님이 이런 게 걱정되고 저런 게 걱정되고 이런 게 걱정되고 아니면 너 성적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걱정들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난 엄마 말이 맞는데 아빠 말이 맞는데 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난 실제 내가 이래. 나는 이런 거 할 때 행복해. 이런 것들 자꾸 얘기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엄마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아까 그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나 연예인 할래 가수 할래 그러는데 노래 연습도 안 하고 그냥 TV에서 그 유튜브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실제로 내가 노래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보고 학원도 다녀보고
그리고 대회도 나가보고 뭔가 실적 같은 거 부모님들 실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을 때 부모님이 그러면 좀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즘에 학생들이 뭐 이렇게 내가 특히 학교에서 공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 대부분 게임은 재밌기 때문에 나는 프로게이머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엄마가 게임 좀 그만해 공부해라 하면은 난 프로게이머 할 거기 때문에 게임하는 거 방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게임을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상담하는 케이스 중에서도 잘하네. 제 게임 너무 잘해. 진짜로. 그 스페셜 포스라고 혹시 네.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거기에 실제로 SK 스카우트 된 친구도 있었어요. 와. 제가 그러니까 상담하는데 이 친구는 나중에 뭐 하고 싶어 물어봤는데 저는 프로게이머 할 거예요. 그러길래 속으로 또 왔구나 했는데 이 친구는 정말 0.1티어인 거예요. 프로게이머 형들도 많이 알고 실제로 게임할 때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SK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가지고 실제로 학교 다니면서 이 친구는 학교에서도 일찍 이제 그렇죠. 학교하고 거기 가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프로게이머가 아니더라도 대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상금이 많거든요. 많게는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막 넘거든요. 근데 아들이 가가지고 대회에서 상금을 막 가져와요. 엄마 이번 대회 좀 나가 게임 좀 그만해라 막 잔소리 했었는데 아들이 대회에 나가가지고 1억을 타왔어요. 몇 달 있다가 대회 나가서 5천만 원을 타왔어요. 그럼 아들 엄마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 아들 오늘 게임 안 해? 뭐 물어볼 수도 있죠. 실제로 프로게이머들 페이커나 이런 그렇죠. 사람들은 엄청나죠. 연 수입이 몇십억씩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오히려 게임 하라고 컴퓨터도 사주고 게임 방을 하나 만들어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하고자 하는 거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한 걸 보여줘야 돼 부모님한테. 반대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금은 부모님도 납득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됩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증명되는 사실들을 같이 공유하고 함으로써 내가 나아갈 방향성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진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인 것 같은데 모든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길 바란다라는 거. 행복하길 바란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자녀가 앞으로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준으로 이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으로 진로를 설정하길 바라고 진로를 선택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을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조금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가지 다 여러 가지 많이 있긴 한데 저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한 4가지만 저희가 좀 원하는 걸 4가지만 선택을 해서 지금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혹시 이제 오늘 전체 진로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남현 선생님께서 또 혹시 추가로 또 마지막 아이들한테 우리 시청자들한테 또 해주실 말씀이 조금 있으실까요? 아까 중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진로와 직업이라는 개념을 조금 다시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로 설정하면 직업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로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방향, 길, 삶의 철학,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로와 관련된 꿈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이런 진로를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제 직업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어린 아이들과 교육한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삶의 진로를 설정했으면은 그 수단으로 프라닥을 해도 돼요.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 사업에 후원하는 것도 관련될 수 있죠. 내가 사업 수완이 있으면 진짜 사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투자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웬만하면 공부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공부는 약간 보험 같은 것 같아요. 어떤 진로를 찾을 때 내가 여기에만 너무 올인했는데 나중에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직업까지 갈 정도의 실력이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다른 걸 찾아보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우리나라 교육과정 아니면 그 과정에 맞는 정도의 수준의 그 공부 정도는 해놓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어느 정도 좋아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다른 흥미가 생겼어. 했을 때
이쪽을 준비하는 거 할 때 좀 리스크가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될 수 있고요. 아까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반대하는 이유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거든요.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요, 이 친구가 게임을 하든 뭐 하든 조금 뭐라고 하는 정도지 성적 유지하고 있으면 부모님은 대부분 반대 안 하세요. 그러니까 공부는 어느 정도 보험식으로 이렇게 너무 놓지 마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그럼요. 자기 역할, 어른은 자녀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요. 자녀들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좀 해야 되는 게 그 시기에 맞는 역할인 것 같기는 해요. 다 우리 모든 가정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다 이런 역할을 다 충분히 잘 해내서 올바른 진로, 멋진 진로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로 스트레스 관련해가지고 마지막 온라인 고민상담소 따봉 4회차 마지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우리 최남은 선생님과 좋은 시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 하나 보내드리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진로를 찾기 위해서 자기 탐색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자기 탐색. 그러면 자기를 탐색하기 위한 방법 중 두 번째 방법인 땡땡과 땡땡을 탐색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과땡과 현땡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들 드렸습니다. 그래서 땡땡과 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적어주신 분들은 선정을 해서 저희 조금 이따 5시에 그 고정 댓글란에다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확인하시고 선정되신 분들은 내일 6시까지 지금 아래 나가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일에다가는 이름, 핸드폰 번호, 유튜브 닉네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최남영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훈 세영 친구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혹시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진로와 관련돼서 이제 하는 질문들이 다 저도 해봤고 하고 있는 질문이어서 그 의문들이어서 그래갖고 저한테도 이제 답이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너무 일단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됐고 이 통해서 약간 결심을 했는데요. 약간 이게 말로만 나 뭐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뭔가 그 결과물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려야겠다 부모님한테. 그리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느꼈습니다. 자, 우리 세영 선생님은? 네. 우선 저는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멋지고 잘생기신 세 분과 함께 박수! 이제 함께 방송을 진행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최남영 선생님 답변과 말씀이 이제 제가 직업을 선택하고 이제 지키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 그 MC님 너무 진행 유쾌하게 잘해주셔서 저도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살 차이 나는 오빠인데 이제 생각의 깊이가 이렇게 다르구나를 느껴갖고 정말 많은 것을 얻고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강 우리 모델 박수 잠깐 한번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온라인 고민상담소 2022년도 마지막 차신 4차 진로 스트레스 관련된 어떤 모든 컨텐츠를 마치게 됐는데요. 온라인 고민상담소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도움받았다는 피드백도 주시고 그리고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도 주시긴 했는데 내년에 2023년에는 조금 더 많이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온라인 고민상담소 따봉하면 따봉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박수 마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고민상담소 따봉 감사합니다. 박수 주시죠.